수학의 올리버 원적 라섹 수학의 쌤 BK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출발해 볼까요? 자, 61번 문제처럼 이렇게 거듭 제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물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곱근의 형태가 실수를 많이 유발한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 쌤은 이런 문제를 지수의 형태로 우선은 나타내서 정리하는 게, 지수 법칙으로 전개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그대로 그냥 지수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16이라는 거는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이고 루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요 녀석은 2분의 1제곱이지, 그지?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쭉쭉 적어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또 16이라는 건 2의 4제곱. 좀 왼쪽으로 줘. 이렇게 위치를. 그리고 6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건 뭐야? 6분의 1이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4제곱근 여기 또 있잖아. 그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4분의 1 정리할 수 있잖아. 오케이. 이대로 그냥 똑같이 가는 거야. 2의 4제곱 3분의 1 나누기 2의 4제곱 한 다음에 전체에 루트니까 그냥 2분의 1.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야.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거지. 이런 것들 지금 계산을 다 해줘야 되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그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2의 제곱. 또 요거랑 요거 곱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2의 3분의 2. 천천히 하자. 4분의 1. 2의 3분의 4. 2의 4.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어떻게 돼? 요렇게 전개를 해줘야 되지, 그지? 이렇게 지수끼리 곱하기로 계산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2의 2분의 1 될 거고,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건 2의 3분의 다시 6분의 1 되는 거 맞냐? 계산하면 2의 3분의 2, 2의 2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먼저 계산을 해주면 2의 2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될 거지? 2의 3분의 2 빼기 2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또 여기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더하기 3분의 2 빼기 2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다 정리하면 되고, 또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 요 녀석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야. 통분이 필요하니까 2의 12로 통분이 될 것 같아. 쭉 통분해주면 6, 2, 4 곱하면 8, 12. 맞아. 24인가? 왜 12로 했지? 잠깐만. 미안해. 6으로 해주면 되지, 6으로. 6으로 해주면 3 빼기 1 더하기 4 빼기 12. 이렇게 하면 되네. 계산 결과가 얼마지? 2에 2,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될 거고 2분의 1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자, 67번 문제는 식의 변형 문제야. 이거를 주어져 있는 이 거듭 제곱 형태의 식을 깔끔하게 변형하는 형태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스킬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지. 그치? 그러면 식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뭐 조건이 뭐일 때 뭐를 구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오른쪽 형태는 사실 7의 k제곱이니까 더 건드릴 것도 없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식을 7의 어쩌구 제곱으로 바꿔주면 k값이 바로 구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 이 왼쪽의 식을 결국에는 변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네. 그러면
왼쪽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7의 마이너스 10제곱, 7의 마이너스 20제곱, 분의 7의 10제곱 플러스 7의 20제곱이야. 자, 지금 보여지는 게 7의 어쩌고 제곱인데 7의 어쩌고 제곱 위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면 자, 요 녀석이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얼마 차이나? 10 차이 나는 거 맞냐? 그지? 요거 두 개 얼마 차이나? 10이 차이나, 10. 그지?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그래서 7의 10제곱만큼 더 곱해져 있는 거야. 이거보다 얘가 7의 10제곱만큼 더 곱해져 있다는 걸 가지고 풀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7의 10제곱으로 묶어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1 플러스 7의 10제곱 이렇게 나와. 맞지? 왜냐면 요 사이가 결국 7의 10제곱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그지? 마찬가지야. 7의 10제곱을 묶어내보면 7의 10제곱을 묶어내면 안 되겠지. 7의 10제곱을 묶은 게 아니라 7의 마이너스 20제곱을 묶어보면 여기서는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7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10제곱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와 얘가 약분되는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더라는 거지. 그치? 그러고 나니 끝났지. 그러면 7의 10제곱 나누기 이건 거잖아. 지금 이걸로 되어 있는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흘러갈 거고 그럼 7의 30제곱이 나올 거니까 지금 좌변을 정리한 게 7의 30제곱이야. 근데 그게 우변 7의 k제곱과 같대. 따라서 k는 얼마겠어? 3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아이고. 조금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변형을 해야 되는 거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둬야 되는 유형의 문제야. 이런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미령 어서 와라. 나중에 이거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 시험 치기 전에 맞다 이런 유형 있었었어. 그래서 그때도 틀렸었는데 하면서 시험 치기 전에 머리에 좀 담아놓고 어, 시험을 진행을 해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대비가 될 거다. 쌤이 제시하는 방법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차이를 보고 이렇게 묶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쉬운 생각은 아니긴 하잖아. 그지?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이런 형태에 주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첫 단계, 첫 단추 딱 끼우는 거 자체가 안 되면 이 문제 잘 안 풀리는 문제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서 요거 넘어가는 게 어렵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 넘어가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많이 봐놔야지. 경험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시험 직전에 봐서 암기하던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되겠지. 넘어가도록 할게. 자, 68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거듭제곱 형태는 아닌데 거듭제곱근 형태는 아닌데 지금 지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좀 덜 주어져 있는 거야. 덜 주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 이건 뭐야 사실. 5의 제곱인데 25라고 적혀 있는 거지. 얘는 3의 제곱이고 얘는 2의 제곱인데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잖아. 아이고. 그래서 요것들을 우선은 첫 단추로 좀 더 뭐지?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서 소인수분해해서 적어줘야 되는 거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5의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아니고 더하기 5의 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식으로 6 곱하기 2의 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의 세제곱.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식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5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5의 마이너스 4제곱 6 2의 제곱. 왜냐면 이 문제도 아까 그 문제와 마찬가지로 바로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뭐 조건이 따로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라. 그러니까 식의 계산 문제야. 여기서 이제 더 간단하게 만들 건덕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살피는 거거든. 그지? 우선 이 식을 봤을 때 너희들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쌤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냐면 얘들 불편해. 이게 떠올랐어 사실. 요 녀석 불편해. 왜 불편해? 마이너스 어쩌구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역수 취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식이 복잡해지는 형태인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이 식이 좀 더 복잡해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 거를 좀 간단하게 쉬운 형태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좀 다분히 상식적이지, 그지?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이 형태가 살짝 메모만 해보면 뭐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이거니까 막 이런 식의 형태의 식인 거야. 왼쪽에 있는 저 식이. 그러니 여기가 좀 불편하지. 번분수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양변에다가 5의 5제곱을 곱해버릴 거야. 아, 양변은 아니고 아래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얘랑 얘는 약분이 돼서 1이 되니까 식의 변형을 주는 건 없지, 그지? 다만 식의 값을 변형을 주는 건 없지만 보기에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한번 해볼게. 그러면 곱하기 5의 5제곱 하게 되면 얘는 1 될 거고 얘는 5 될 거지? 분자가 이렇게 분수 형태가 안 되게끔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5의 5제곱 이렇게 된 거지. 식의 변형, 식의 값의 변형이 없으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건 맞지?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식을 볼 거야. 이렇게. 그러고 봤더니만 얘가 어때? 약분이 돼서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거는 6이니까, 그지? 6이랑 6은 아래 위에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되고 없어지지? 그러면 식이 5의 5제곱분의 1이야. 간단해지지? 3의 5제곱 더하기 5의, 아이고, 3의 6제곱. 보니까 2의 제곱은 의미가 없어서 4. 왜냐면 2의 거듭 제곱의 형태는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냥 4라고 적는 게 더 좋을 것 같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 그러고 나면 요거 요렇게 곱하는 게 더 깔끔해지지.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15의 5제곱 맞냐? 맞지? 그리고 요렇게 곱하게 되면 사실 3의 6제곱은 3 곱하기 3의 5제곱이기 때문에 요 녀석은 3 곱하기 15의 5제곱이야. 됐지? 여기다가 5의 5제곱을 곱한 거니까 요거와 요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15의 5제곱이 나올 거지? 그러니까 3의 15의 5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야. 아이고 뭐냐 이거 먼지가 있어.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랑 얘가 어때? 공통인수지? 공통인수 묶어내서 인수분해 정리해주면 15의 5제곱에다가 1 플러스 3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4와 4가 약분이 되는 형태로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15의 5제곱분의 1, 즉 15의 마이너스 5제곱. 아까 전에 했던 거지, 그지?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잡해 보이는 식이 뭔지를 우선 찾은 다음에 그 식이 덜 복잡해지도록 어떤 조작을 내가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 조작이 5의 5제곱을 아래 위로 곱해주는 형태의 조작이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좀 간단해지면서 약분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그리고 식을 정리를 했더니 또 약분이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야. 자, 결국에 목표가 뭐냐면 얘 구하기야 얘. 어떻게 하든 간에 쟤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음.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로 거듭 제곱근을 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 뭐 쌤 너희들 풀이 보면 거듭 제곱근으로 푼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쌤은 거듭 제곱근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거듭 제곱근 하다가 내가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릴 때. 그래서 거듭 제곱근 표현을 다 지수 표현으로 바꿔버릴 거야. 자, 좌변 지수 표현으로 딱 바꿔보면, 천천히 바꿔볼게. 자, 4제곱근 이렇게 돼 있는 건 뭐겠어? 4분의 1이겠지, 맞지? 자, 이제 안으로 들어온다. A. 그럼 A겠지. 루트 A. A의 2분의 1제곱. 세제곱근 A제곱. 그 뭐야? A의 3분의 2. 자, 너희들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번 파트에서는 제곱근으로 주어져 있는 거를 지수 표현으로 이렇게 잘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새롭게 나온 개념이니까. 그러고 나면 좌변이 정리가 어떻게 되냐? A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의 4분의 1. 그러면 좌변이 이거 통분해야 되네. A의 6분의로 통분을 하면 6 더하기 3 더하기 4 13이네 13. 거기다가 4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거지. 자, 뭐 약분하고 이러지 마. 원래 이런 거 계산할 때 약분하면 오히려 계산이 더 길어져 버리거든.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게 좋아. 그 말은 이거 계산하면 13, 약분 안 되네. 어차피 24분의 13 약분 안 되네. 이렇게 왼쪽이 정리가 돼버려.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제곱근 표현도 바꿔버리면 12제곱근 되어 있으면 뭐야? 뭐긴 뭐야? 12분의 1이지. 안으로 들어와서 A의 M제곱 루트 A니까 A의 2분의 1. 자, 요거 정리할 때 어떻게 돼? 지수법칙에서 M 플러스 2분의 1 에다가 곱하기 12분의 1 A의 12분의 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엔 A의 몇 제곱 A의 몇 제곱 되니까 얘랑 아이고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네 하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12분의 M 플러스 2분의 1은 24분의 13이야. 자, 분모가 루트를 없애면 2분의 세제곱이라고? 어디지? 어디서? 루트를 없앴는데 루트를 없애면 2분의 1 아니야? 루트 A라는 것은 이거? 뭐 어디가 잘못된 거지? 아, 이거 세제곱이란 뜻이야? 이거 있잖아. 잘 봐봐. 지금 이게 A에 루트 A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태호는 이렇게 봤나 본데? 지금 근데 자세히 보면 이게 아니고 이건데. 음. 만약에 밑에 것처럼 보게 되면 굳이 이렇게 쓰질 않아. 왜냐면 이건 어차피 A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질 않거든. 조심해야 되겠네. 쌤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접근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정확하게 이게 인쇄상의 문제니까 쌤 이거 지워버리고. 자, 이어갈게. 자, 그럼 이제 요거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양변에다 얼마 곱할까?
24 곱하면 12도 없어지고 24도 없어지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2m 플러스 1, 13. 따라서, 아이고, 따라서는 아니네, 아직. 2m은 12. 따라서 m은 6. 요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되겠지? 자,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제곱근을 싹 없애고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이거를 아예 요 식을 요렇게 가는 방법도 있어. 요거를 이 4제곱이잖아? 요거는 12제곱근이고, 그지? 그래서 양변을 12로 제곱해 주는 거야. 12제곱. 양변 12제곱을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지금 이 좌변에 있는 거를 12제곱을 해준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얘를 12제곱을 해준다는 거거든. 얘를 12제곱을 해주는 거. 그러면 어때? 얘랑 얘랑 곱해지잖아. 얼마 나와? 3 나와, 3. 3 나와지니까 a 곱하기 a 2분의 1 곱하기 a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돼, 좌변이. 12제곱을 해버리면.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하면 약분돼서 아무것도 없지, 그지? 그래서 am제곱 곱하기 a 2분의 1 이렇게 나와. 자, 내가 뭐 구하고 있다고 지금? 얘 구하는 거잖아. 얘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변에다가 오른쪽 변에 얘와 상관없는 요 녀석은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a의 2분의 1제곱을 양변 나눠가지고 오른쪽엔 am제곱만 남도록 얘만 남도록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 그리고 얘는 동시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해보면 a의 세제곱, a의 2분의 세제곱, a의 제곱 이렇게 나와. 거기다가 이항에서 오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게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좌변 정리해보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3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2 빼기 2분의 1 이렇게 흘러갈 거고 내가 구하는 게 이거라고 했지. 그게 얘와 같아지니까 m은 또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녀석이 2분의 6 더하기 3 더하기 4 빼기 1이니까 2분의 9, 8, 12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도 똑같은 계산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왼쪽처럼 아예 뭐 12제곱 이런 걸 해갖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해가지고 만들고 쭉 해서 정리한 거 만들고 지수끼리 같다 해가지고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4와 12가 결국 배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12제곱 하면 얘들이 다 떨어져 버리겠네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푸는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는 걸 모두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푸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체크해놔야겠지? 이런 문제는 지금 쌤이 우선 위에 첫 줄 이거라고 할 때 이게 뭐야? 조건이야. 문제를 푸는 키야, 키. 그리고 내가 풀어야 하는 것이고. 맞지? 그럼 결국엔 주어진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밖에 없지. 저 자물쇠를 풀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 조건과 이 풀어야 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문제가 풀려. 수학 문제 거의 다 그렇다. 그래서 그럼 이 문제와 이게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좀 더 알 수가 있거든. 왜 정리를 해야 되냐면 9 같은 경우엔 아직 소인수분해가 덜 됐지. 3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왼쪽을 좀 더 정리해 볼 거야. 얘를 정리해 보자.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가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 루트로 표현이 되어 있어. 2분의 1제곱이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3의 제곱이니까 3의 2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그지? 다 3의 어쩌고 제곱, 3의 어쩌고 제곱이니까 더 정리할 수 있어.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 너무 빠른가? 잠시만. 다시 할게. 2분의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
빼기 2 알파 베타. 그지? 자, 요거를 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분의 1로 묶어볼게. 자, 결국에는 지금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알파 베타와 관련된 이야기였어. 맞지? 근데 지금 풀이하고 났더니 그 알파 베타를 각각 어떻게 해놨어? 더하기 해놓고 곱하기 해놓은 거야. 합과 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의 합과 곱이야. 맞아? 합과 곱과 관련돼 있는 어떤 개념 하나가 있지. 그게 뭐야? 근과 계수의 와의 관계. 너무 중요하지, 그지? 이 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혹시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은 요거 좀 꼭 알아놔야 되는 개념이다. 중학교 때 배웠던 몇 안 되는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자, 2차 방정식이 만약에 a의 x제곱, b의 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쳐. 자, 다시. 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야. 혹시나 기억 안 나면 이거 적어놓고 반드시 복습해놔야 된다. 이거는 졸업할 때까지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복습 내용이야. 이렇게라고 할 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거. 합은 어떻게 되냐면 개수에서 a와 그러니까 x제곱 앞의 개수와 x 앞의 개수 b로 표현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어. 두근을 실제로 몰라도 두 개를 곱한 값은 이 식만 봐도 알 수가 있어. 어떻게? a분의 c. 첫 번째 거, 세 번째 상수항으로 표현이 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적용을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여기서. 중학교 때 개념이 없으면 이 문제 못 풀지. 이렇게 안 예뻐.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적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저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겠어? a가 이거고 b가 마이너스 4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 일 거고 얘는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알파 베타도 마찬가지로 a분의 c니까 얘가 c잖아.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9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 얘가 얘인 거고, 그지? 또 얘가 얘인 거잖아. 대입해주면 되지.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3에 2 대입하면 1 되겠고 빼기 2분의 마이너스 9를 대입하면 플러스 9 되겠지? 3의 10제곱. 정리하면 3의 10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되겠지? 73번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야. 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 싶다. 지금 A가 얼마인지 나와 있고 B가 얼마인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 A, 여기 B에다가 대입을 해버릴까 싶어. 봐봐. 지금 이거 1대 이거를 구해봐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A가 그대로 주어져 있지. B가 그대로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구하는 거는 사실 A, B가 아니라 M과 N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B에다가 이거 대입을 해줘 버릴 거야. 대입을 해줘 버리면 A는 사실 2의 3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알고 B는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그럼 이 지수의 형태로 대입을 해줄 거야. 대입을 해주면 AM, B의 N이라는 좌변은 2의 3분의 1의 M제곱 그리고 3의 2분의 1의 N제곱 될 거고 지수 법칙에 의해서 3분의 M이고 2분의 N이야. 그지? 이게 좌변이야, 좌변. 근데 얘는 우변과 같기 때문에 6루트 10인데 6루트 12는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12의 6분의 1. 맞지? 근데 12는 소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4, 3, 10이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2의 3분의 1이고 3의 6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봐봐.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 결국에는 얘와 얘가 같아야 돼. 그럼 뭐와 뭐가 같겠냐 하면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m은 1이 될 거고 n은 3분의 1이 되겠네. 그지? 3분의 m은 3분의 1이다. 따라서 m은 1이 될 거야. 2분의 n은 6분의 1이야. 그럼 2를 넘겨주면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랬을 때 m 더하기 n은 얼마냐가 문제니까 3분의 4가 답이네. 식이 어떻냐? 별로지. 이렇게 적혀 있어도 어려운데 이게 뭐람? 그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은 그래. 어려워. 이 수학 문제나 이 식의 형태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그걸 간단하게 만들어내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돼. 우리 보통 수학 문제 잘 못 풀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했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건 내가 이거를 풀려면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될지 알아. 이 식이 덜 복잡하게 만드는 걸 해야 돼. 오케이? 왜 복잡해진 것 같으냐면 쌤은 그렇게 느꼈어.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고 3분의 1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을 살짝만 적어보면 자 절대 외워서 푸는 거 아니다. 알겠지? 외워서 풀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세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a 세제곱분의 a 3분의 1제곱 분의 1 읽기도 어려워. 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쌤은 그랬어.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요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었어. 어떻게 하면 이 식이 좀 간단하게 없어지냐면 이렇게 하면 없어진다. a의 3분의 1을 앞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 요렇게 분배했을 때 나오는 값이 얘여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면 돼. 맞지? 이 a라는 건 a 1제곱이거든. 그리고 얘랑 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1 빼기 3분의 1 되니까 어떻게 돼? 3분의 2가 나와요. 맞지? 아래 위식이 똑같지? 자, 요렇게 분배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건 1이면 되는 거. 나 그거의 세제곱입니다. 자, 요걸 볼 수 있으면 주어진 식이 좀 간단해진다. 자, 해볼게. 자, 준 식이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a의 3분의 1을 묶어내 버리겠다고. 그래서 a의 3분의 1분의 1을 묶어내 버리면 a 플러스 1의 세제곱이야. 식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뒤에 거도 마찬가지다. a 3분의 1을 묶어버려. 자, 자, 쌤이 이렇게 한 이유 외워야 된다 했어? 안 외워야 된다 했어? 외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식의 형태가 계속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그럼 외울 거야? 그치? 그게 아니야. 식을 보고, 주어지는 식을 보고, 뭐가 불편한지를 너희들이 캐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없애지, 그렇지, 그렇지. 없애지를 고민하는 거야. 그치? 얘 같은 경우가 a의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그치? 그걸 묶어낸 거지. 근데 이러면 효과가 뭐가 있냐면, 이 세제곱이 요렇게 영향을 주게 되거든? 요렇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a분의 1이 돼버려요. 그리고 a 플러스 1의 세제곱 되고, a분의 1에 a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돼. 식이 간단해 보이지 않냐? 왼쪽 위의 식보다. 주어진 식보다 훨씬 간단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a분의 1을 묶어내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자, 요 녀석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공식이잖아. 이거야. 자, 요 뒤에 있는 요 녀석 정리해보면 맞나? 잠시만요. 맞지? 됐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져 버리잖아. a분의 1은 3이 아니고 2a 세제곱 6a. 근데 a 약분돼 버리니까 2a 제곱 6 끝. 그지? 근데 끝났네. 그지? 요렇게 풀면 되는 거야. 답이 2a 제곱 플러스 6 맞나? 그지? 공식을 외우는 거는 사실 요거 공식이야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공식이고 나머지들은 다 지수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결국에는 요거를 묶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보기가 안 좋단 말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식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묶어내 버리면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좀 더 정리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야. 그거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지. 자, 어쩌고 저쩌고 일 때 이거를 구해봐. 이게 조건이지? 이게 키야, 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줄 친 요 물결 표시 친 녀석이 자물쇠인 거고 이 키로 이 자물쇠 열어라. 이런 문제인 거야. 형태가 다 그래. 수학 문제가 크게 보면 다 이래. 이 키를 가지고 해라. 열어라. 어떤 경우에는 키가 2개인 거고 어떤 경우엔 키가 3개인 거고 그지? 그런 차이만 있지 조건 주어지고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다 주어져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걸로 이걸 푸는 거밖에 더 있냐 그지? 지금 보니까 키가 2개네. 1개, 2개. 이 2개로 요거 풀어봐. 그러면 이걸 풀려면 어때야 돼? 얘랑 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봐야 돼.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쌤은 안 보였어. 보이면 다행이고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선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으니까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우선은 알아야 되겠지? 쌤 이거 왜 설명하냐면 이게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못 풀었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었잖아. 지금 뭘 해야 될지 알도록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구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지? 이 식의 형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으니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정리해 봐야겠다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리하는 거구나. 그래서 첫 줄에 이 주어진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자, 문제풀이를 하는 방법을 지금 쌤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잘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지금 3의 어쪽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3 한 방에 적을 수가 있고 이 색칠을 좀 해야겠다. AB, 아이고, AB, 그지? AC, CA는 똑같은 거지, 그지? 그리고 BC, CB도 똑같은 거야. 그럼 묶어서 써주면 EAB, EBC, ECA 이건 거지.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였던 거야. 이렇게 주어졌지만 결국에 이걸 구하고자 했던 거고 그러고 보니 이제는 좀 보여야지. 이제는 보여야 돼. 여기서 안 보이면 문제 못 푸는 거야. 얘랑 얘가 어떤 공식으로 관련이 있어. 어떤 공식으로 관련이 있겠냐?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왔던 곱셈 공식에서 있지. 자, 잘 안 되면 지금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라.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공식으로 적어보면 이거야. 가만 봤더니 아이고야. 얘가 이거지. 얘가 뭐야? 이거야. 얘가 요거야. 끝난 거 아니냐? 이게 뭐라고? 루트 13이야. 그거에 제곱을 해놨지? 이건 뭐야? 15래. 내가 뭐 알면 돼? 얘 알면 돼. 그치?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저 녀석은 요거 넘겨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13 루트 13이 아니라 사실 여기 제곱도 있지 제곱까지 정리를 해줘야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저 물음표는 13 빼기 15인 거야. 그지? 따라서 얘가 얼만 거? 이건 거고 9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쌤이 문제풀이 접근하는 거 앞에 썸에 막 터는 거 그거를 너희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주어지는 것과 구해야 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안 보여. 근데 구하고자 하는 식의 형태가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 이거를 정리를 해야 그 관계를 볼 수 있겠구나. 정리하자 하고 첫 줄을 적는 거야. 쌤이 판서하지 않고 말로 한 요거를 너희들이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야 이 첫 줄을 적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도록 합니다. 8번 문제는 조건에서 이 구하고자 하는 것의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관계가 보인다라는 설명을 했지, 그지? 어떤 관계가 보이냐면 뭐 하면 얘가 나오나? 제곱하면 나오지? 이거 뭐 하면 나와? 제곱하면 요거와 유사한 형태의 식이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치? 봐봐. 음, 실제로 얘를 제곱해봐.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된다라고 했었잖아. 맞지? 따라서 지금 요 녀석이 얼마인지가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얘가 16이야. 그러면 그러면 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 구해야 하는 거가 이거거든. 그지? 거기에 제곱을 취한 게 16이래. 그러면 따라서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은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지.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4여야 돼. 원래는. 마이너스 4여도 제곱하면 16이 되니까. 근데 마이너스 4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여기 요 조건 때문에. x가 양수면 얘도 양수인 거고, 그지? 이거라는 건 이거는 음수 만드는 게 아니고 역수치 하는 거니까 양수의 역수도 양수잖아.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양수 조건 때문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은 4다 이렇게 딱 확정 지을 수가 있어. 얘가 4야 벌써. 자, 그 다음에 얘 제곱하면 또 얘랑 관계를 맺겠지. 어떤 관계 맺어? 얘가 x 나올 거고 요거 제곱하면 x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인 거야. 근데 지금 얘가 얼마인지가 나와 있잖아. 6이야 6.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는 것은 얼마다? 루트 6이다라는 거지. 끝났네. 구하고자 하는 것들과 주어져 있는 녀석의 관계가 제곱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지. 그럼 요거 4, 요거 루트 6이니까 주어진 저 식은 답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루트 6분의 4가 답이겠지. 근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보통은 유리화를 해서 정리하니까 아래 위에다가 루트 6을 곱해버려. 그러면 6분의 4 루트 6. 근데 요 약분이 되니까 3분의 2 루트 6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과 구하고자 하는 거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얘들아? 태호야, 어떤 관계 있어 보여? 3분의 1이고 얘는 1이야. 어떤 관계야? 옳지. 잘하네. 정확해. 세제곱 관계에 있다라는 게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세제곱하면 되는 거야. 주어진 거를 세제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잖아 지금 태호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제곱하면 해결이 된다. x의 3분의 1, x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를 세제곱해버려. 그러면 좌변을 우선 정리해서 세제곱해버리면 이게 좌변이고 이게 우변이니까 좌변 우변을 이렇게 적을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제곱했지? 그러면 우선 좌변 정리를 해보면 x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x의 1제곱이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3의 x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건 그대로. 그리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야. 플러스 3의 x의 3분의 1 그리고
x의 마이너스 3분의 2 뒤에 건 제곱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요거 좀 정리를 하면 요거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요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그지? 그럼 좀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우선 얘랑 얘를 먼저 적었다 쌤이. 그리고 정리를 좀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좀 적어보면 마이너스 3에 x 3분의 1 나오는 거 맞지? 이거 왼쪽 거 요거야. 그리고 플러스 3의 x의 마이너스 3분의 1 됐지? 그러면 요것 좀 정리를 다시 해보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을 묶어버리면 x 3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야. 자 그러고 지금 좀 식을 살펴보니까 요 녀석이 요거잖아. 그게 얼마인지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1 플러스 루트 2.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뭐야? 이거잖아. 이거 구하고 있고 여기 꼬다리가 붙어있네. 어떡할까? 넘겨버려. 그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만 남겨야 되는 거니까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제곱은 1 플러스 루트 2의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넘어왔으니까 1 플러스 루트 2인 거야. 자, 1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가 같이 있네? 공통이네? 그지? 인수분해 해주면 되지? 1 플러스 루트 2로 묶어버리면 1 플러스 루트 2의 제곱만 남을 거고 뒤에 3이 남겠지? 그러면 요 가로 안에 정리를 좀 해보면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요 뒤에 가로는 앞에 거 제곱 1, 뒤에 거 제곱 2, 2 루트 2,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6 플러스 2 루트 2. 아, 이거 계산이 좀 깔끔하지가 않네. 쌤 깔끔해질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 풀어주면 6 나오고 2 루트 2 나오고 6 루트 2 나오고 4 나와. 계산이야 이거는. 따라서 10 루트 10 플러스 8 루트 2 나온다. 그럼 A가 10인 거고 B가 8인 거지. 두 개를 빼라 2가 답이겠네. 자, 핵심은 문제풀이에서의 핵심은 외워야 될 게 있고 안 외워야 될 게 있다라는 거거든. 유형 10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분자 분모의 ax제곱을 곱한다. 외워야 되냐? 외우면 안 되지.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지? 외우면 안 돼. 이런 걸 외워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관점을 봐줬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일 때 이걸 구해야 돼. 맞아? 그럼 뭐야? 얘와 얘 사이 관계가 뭔지를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학 문제를 할 때 뭐가 문제라고?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뭐 해야 되냐면 요거 사이 관계를 고민하면 되는 거야. 그 고민의 끝에 그 관계를 발견하면 끝나는 거야. 요거 관계 어떠냐? 이게 4x가 5제곱, 4의 x제곱이 5인데 얘가 이렇게 보이잖아? 만약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간단해질 수 있어. 그러면 2의 x가 뭐 얼마인 거야? 루트 5인 거야. 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아니에요? 맞지.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만 2에다가 x제곱을 하잖아? 2에다 x제곱을 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봐봐.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아까 뭐라 했어? 뒤집는 거에 불과하다 했잖아. 뒤집는 거. 역수하는 거밖에. 양수를 역수하면 2를 역수해봤자 어쨌든 양수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오지 못해. 그래서 2의 x제곱은 루트 5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와 얘 사이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루트 5 대입하면 된다는 걸로 되잖아. 꼭 이래 풀어야 되나? 아니, 그렇게 안 풀어도 돼. 그래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루트 5 대입하면 돼. 루트 5에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1이지. 그러면 아래 위에다 뭐 하면 될까? 아래 위에다가 루트 5 곱하면 돼. 이런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얘가 보기 싫거든. 루트 5분의 1이 번분수 형태로 나오니까 싫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래 위에다가 루트 5를 곱해버리면 없어져 버려.
이건 순전히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작업이야. 그래서 루트에다가 요렇게 곱해야지. 요렇게 곱하잖아. 왜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외울 이유가 없어. 없어. 만약에 너희들이 이걸 발견을 못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게 될 거냐면, 이제 이거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얘를 정리를 해야겠다. 우리 앞에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얘를 정리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아마 답지에 있는 풀이처럼 만들어질 거야. 아, 얘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간단하게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녀석이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결국엔. 미지수가 x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냐고?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어디서 미지수가 이거? 이거? 그런 내용은 어디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 2x 제곱이냐고? 예, 예. 아, 이게 지금 2의 제곱의 x고 얘는 2의 2x 제곱 아니냐, 이거 얘기한 거지? 그지?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x 곱하기 2거든? 오케이? 2의 x 곱하기 2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푼 거야. 그러면 2의 x제곱, 왜냐면 쌤이 이 4x와 4의 x제곱과 2의 x제곱 사이의 관계를 보고 싶었었는데, 2의 x제곱은 을 제곱한 게 5다라 하니까 2의 x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2의 x제곱이 얼마인지. 그 관계를 찾았다는 거. 네?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갖고 얘를 어떻게 풀지? 4x가 2x제곱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게 만약에 안 보이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2x제곱 분의 1 분의 2x제곱 분의 1 이렇게 되는 건 식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곱하는 거네요. 근데 뭐 외우는 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쌤이 말로 막 지금 똑같이 적었지. 답지랑 똑같이 적었을 거야. 근데 말로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지. 맞아? 내가 이걸 곱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하면서 설명을 한 거야. 왜 곱해야 된다고? 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했어? 얘와 얘 사이 관계를 보려고 했는데 관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하면 좀 보일까 싶어서. 그지? 그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곱해보면 실제로 2의 x의 제곱 플러스 1,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위에서 설명한 거지. 4x 마이너스 1, 4의 x제곱 플러스 1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간단하게 하고 나니까 어때? 관계가 만들어지지. 4의 x제곱이 식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럼 4의 x제곱을 대입해주면 5 대입해야 되는 거고, 5 플러스 1, 5 마이너스 1, 3분의 2 이렇게 똑같이 문제가 풀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걸 풀어내는 것보다 쌤이 앞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넘어가자. 자, 11번.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와 얘 사이 관계를 생각하라고. 도대체 이게 뭐고 이게 뭔데 어떻게 하면 요거 둘 사이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야. 맞지? 지금 여기 x가 있잖아. 그럼 이 x가 있는 거를 x분의 1로 만들어야 돼. 요걸 갖고 요걸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만들긴? 얘랑 얘를 딱 가져와 버리면, 얘를 가져와 버리면 3은 6의 x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어떻게 한 거야? 양변에다가 x분의 1제곱을 한 거야. 뭐지? 양변에 x분의 1제곱. 양변 x분의 1제곱.
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떤 일련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y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y도 얘를 가져와 버리면 2y는 6이야. 양변 어쩔까? 양변 y분의 1제곱 해주면 되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얘랑, 아이고 파란색으로 하는 얘랑 얘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그지? 근데 실제로 요 더하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더하기는 어떻게 할까? 지수 법칙에서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식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6의 x분의 1과 6의 y분의 1을 곱해야만 6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된다는 걸 이용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얘가 얼마냐면 3이고 얘가 얼마냐면 2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6이 되는 거지. 맞지? 지금 문제에서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 얼마인지 묻는 거고, 실제로 6은 6의 1제곱이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면 되겠지? 따라서 1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 됐지? 넘어가자. 아, 이거 오늘 로그 못 들어가겠는데. 나중에 로그 배우잖아. 로그가 사실 이런 문제를 풀려고 로그가 나온 거거든? 다음 단에 로그 배울 건데. 이거를 풀어내서 이걸 로그로 사실 푸는 게 더 정상적이야.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로그 배우고 나면 요 94번 같은 경우는 메모를 좀 해놔. 로그 활용해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로그 배우고 나서 다시 풀기 할 때 요거 로그로 한번 다시 풀어봐봐. 그러면 로그로 풀면 훨씬 더 간단하게 또 나올 수 있구나. 좀 단순 계산으로 풀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12번 거듭제곱 끈의 대소관계 얘기하고 있어. 자, 요거는 쌤이 설명한 적이 없어서 조금 개념 설명을 약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듭제곱 끈의 대소관계는 어떠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이고 N이 2 이상의 자연수가 될 때 요런 관계를 가져. 그러니까 어떤 관계냐? 양수고 자연수이면 어떻다고? 대소관계가 어떻다고? 부등호의 반응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세제곱근 2랑 세제곱근 3이랑 뭐가 더 크게 물으면 뭐가 더 크다고?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큰 쪽이 크다.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제곱근을 취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요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게 더 크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러려면 결국엔 뭐야? 제곱근, 세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제곱근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똑같아야 돼. 요 부분이 똑같아야 이 빨간색이 큰 쪽이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지금 문제 보면 어때? 제곱근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문제지? 제곱근이 어때? 똑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2, 3, 6이니까 2, 3, 6 순서니까 1번, 2번, 3번이다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제곱근이 똑같을 때 큰 게 큰 거거든. 제곱근이 다르면 큰 게 크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곱근이 똑같은 형태일 때 비교할 수 있으니까 제곱근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냐? 제곱근이 똑같을 때 비교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곱근이 다르니까 제곱근이 똑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제곱근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게 할 건데, 제곱근을 사용하는 거가 쌤이 좀 불편해서, 쌤이 개인적인 취향이야. 이걸 이렇게 써보자. 자, 뭐가 다르다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고? 요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내야 돼. 자, 파이팅 해보자.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돼. 똑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자, 봐봐. 얘는 2분의 1, 얘는 3분의 1, 얘는 6분의 1이야. 맞아? 채소 공배수로 통분하듯이 정리를 해줘야 돼.
곱해줘도 되는데 우선 쌤이 해볼게. 이렇게 갈 거야. 식을 변형할 거니까 6분의 3이라고 써도 똑같지. 3분의 1이라는 건 6분의 2라고 써도 똑같고. 자, 뭔 짓을 한 거냐면 요 짓을 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 얘가 이거거든. 얘가 이거거든. 얘는 뭐 그냥 이거고. 자, 어떤 결과를 얻었어? 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게 보이냐? 자, 요렇게 지금 다 다른 거였던 거를 어떻게 하겠다고? 똑같게 만드는 게 목표였어. 요런 식으로 똑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면 가로 안쪽, 가로 안쪽이 더 큰 숫자가 더 크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얼마야? 이게 8이야. 이건 얼마야? 9야. 얘는 6이야. 뭐가 더 제일 클까? 얘가 제일 커. 1등, 2등, 3등.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으로 가면 된다는 거야. 제일 큰 게 3의 어쩌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2의 어쩌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지? 목표가 뭐다? 거듭제곱 끈의 형태가 똑같아야지 비교 가능해. 지금 주어진 문제는 거듭제곱근의 형태가 달라. 얘는 제곱, 얘는 세제곱근, 얘는 6제곱근이야. 이걸 같게 만들어줘야 돼. 지수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나타내지고 2분의 1은 6분의 3이라 써도 돼. 3분의 1은 6분의 2라 써도 되고 얘는 6분의 1이니까 그러고 나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로 제곱근이 6제곱근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8, 9, 6 요 순서대로 제곱근도 대소관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유형 12번 문제. 마지막 문제야. 이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자, H11, H1, H2. 자, 요거는 많이 어렵지가 않아. 실제로는. 이게 막 되게 어려운 척 하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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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이걸 만족한대. 여기까지가 뭐 약간 설명서야. 이걸 만족할 때 여기 적용해봐. 자, 꼼꼼하게 처리하면 된다. 봐봐. A 지역으로부터 6m래. 지면으로부터 H1m 높이. 그지? 그럼 색칠해볼게. 얘가 얘인 거야. 자, 또 색칠해볼게. H2가 이건 거겠지. 풍속이 V1, V2단 말이야. 근데 풍속이 각각 뭐라고 했어? 3, 9래. V1이 3인 거고 V2가 9인 거야. 그대로 지금 적혀 있는 거지. 숫자로 그냥 대입해라는 문제인 거야, 실제로는. 이게 A에 대한 계산이야. 그럼 A에 대한 계산을 요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적어보면, 자, A에 대한 계산을 공식에 대입해서 적어보면, 자, 색칠을 하면 좀 더 편하니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대로 대입하면 돼. 대입하자. 주황색은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안 적혀 있는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끝. 됐냐? 이거야. 어렵지 않지. 자, 좀 정리해 볼게. 이거 넘겨가지고 3 만들어주고, 요건 좀 약분 탁탁 해주면 4분의 1 만들어지고, 요 정도만 우선 정리해 놓자. 더 정리해야 될지 뭐 모르겠다. A에 관한 식은 요렇게 되는 거야. 자, B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B도. 자, 파란색. 자, 지금 주어져 있는 게 B, 이번에는 요렇게 돼 있지. B는 여기서부터야. 지면으로부터 5m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B 해보자. 주황색은 초록색 곱하기 갈호, 빨간색, 파란색. 2K, 2-K 분의 2.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인 거야. 그지? 이랬을 때 지금 A분의 B를 구하여라. 이게 넘기면 A분의 B 나오는 거지. A분의 B는 뭐냐면 약분 딱딱 해주면 얼마지? 16인가? 16분의 1이야.
지금 문제 속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대기 안정도 계수 K는 같다. A에서의 K와 B에서의 K 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맞지? 그럼 봐봐. 얘랑 관계가 어때? 다 똑같고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달라요, 얘만. 근데 얘 사이에도 관계가 어떻다? 제곱 관계가 있다. 그럼 뭐야? 얘를 제곱해주면 어떻게 돼? 9는 16분의 1, 2-k분의 2인 거야.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얘가 얼마다? 9야. 수학에 눈이 번쩍 떠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